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5강, 크리에이터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봤듯이, 뒤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멀가 중가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 화면을 구성할 때 조금 더 장면이 지루하지 않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들,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들, 중간거리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멀가, 중가 순으로 구성을 하고 순서대로 놓게 되면 화면이 조금은 구성지게 보여진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들, 롱샷 배웠어요. 자, 롱샷이 뭐였죠, 여러분들? 자, 피사체와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데 비중이 배경에 조금 더 있는 그런 샷들이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롱샷 같은 경우에는 날씨 혹은 경관들을 보여주는 샷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 익스트림 롱샷은 어떤 거였죠? 그래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건물들이나 아주 큰 나무들을 규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샷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물들과 함께 배치를 해서 이 경관 피사체들의 규모를 조금 더 강조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멀리에서 촬영한 장면들은 저희가 펜 혹은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보여진다고도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들, 가까이에서 촬영한 장면은 뭐가 있었죠? 샷들이 클로즈업 샷,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그리고 바스트 샷,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표정이나 분위기, 기분, 그런 감정들을 살피기 좋은 샷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내의 유혹을 설명드리면서 인물의 신체적 혹은 아주 작은 피사체들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영상물,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스토리를 바꿀 만한, 판도를 바꿀 만한 특이점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요새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이 네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마이 네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단체 범죄 조직의 타투가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점들을 표현해주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스트 샷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미디움 샷과 조금 더 가까운 샷인데 가까이에서 촬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스트 샷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설명했죠? 사람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 아래 부분까지 촬영을 한다 했었고요. 인터뷰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인물의 표정을 또 이제 바디와 같이 보여주는 그런 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스트 샷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면 샷보다는 측면 샷과 함께 사용하면 조금 더 다채롭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패닝과 함께 한 무빙들이 패닝이 아니죠. 페데스탈 샷, 여기도 페데스탈 샷입니다. 페데스탈 샷과 함께 하는 무빙들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거리에서 촬영한 장면, 미디엄 샷, 웨이스트 샷, 니 샷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미디엄 샷과 웨이스트 샷은 같은 샷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점이 크게 없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
이 2호 친구, 건담 2호 친구가 2호 친구를 묘사한 약간의 편집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뭘 배웠을까요? 스마트폰 촬영할 시 유의할 점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자, 촬영은 무조건 가로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가로로 할 경우가 또 있고, 세로로 할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 가로로 하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뭐 조금 더 나가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방형이라고 해서 정사각형으로 화면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하면 좋을 것 같고, 세로로 찍는 경우는 페이스북.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시죠? 페이스북 영상들을 보시면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영상이라던가 배틀그라운드 영상이라던가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영상들이 가로로 이렇게 찍혀 있을 때는 화면의 중앙에만 위치해서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틱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촬영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한 번 더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로인데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기준이라는 거, 이 부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배웠었죠? 카딱 배웠죠. 카딱. 촬영 전 필수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카메라를 렌즈를 클리닝 한 거와 그 다음에 지문이 묻었을 때 상황을 선생님이 보여줬죠. 그래서 카메라에 지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묻어 있을 때는 화면이 뿌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블러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깨끗한 화질을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를 꼭 닦아 주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 자료에 없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자, 줌인, 줌아웃 있었죠. 자, 이 줌이라는 무빙 기능이 클로즈업과 혹은 롱샷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줌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사체를 서서히 혹은 빠르게 확대하면서 묘사를 하는 그런 무빙이라고 했었고요.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런 앵글, 화면 내에서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줌아웃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혹은 서서히 혹은 빠르게 거리를 두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인은 대상을 서서히 혹은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줌아웃은 대상을 서서히 혹은 빠르게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줌 그리고 이렇게 유의할 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드렸었고요. 그리고 샷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앵글입니다. 샷과 더불어서 카메라 촬영 시 대상을 촬영할 때 필수적인 요소 혹은 화면을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한 영상으로 보이게끔 그런 다양성을 이렇게 가미할 수 있는 촬영법 혹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앵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촬영 각도 및 화면을 결정하는 카메라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촬영 각도와 그다음에 시각, 이 말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혹은 19살의 청소년,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그러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가 아주 큰 농구 선수 혹은 농구 골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올려다보는 그런 시각들을 설명한 게 바로 이 앵글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앵글의 종류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앵글의 종류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앵글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샷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양한 샷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은데 앵글도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의 자료에 없는 샷들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렸죠. 오버 더 숄더 샷이라던가 줌인 줌아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앵글의 종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이 앵글. 아까 선생님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선들이 바로 하이 앵글이에요.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신민이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넷플릭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볼 수 있나? 자,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 숨바꼭질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로봇이 술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숨바꼭질이 아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술래인 로봇이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로 하이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나 현재 경관의 상태 여러 가지의 의미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자, 이 하이 앵글 오늘도 저희 건담 친구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다가 잠시 멈추어서 촬영 실습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참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각도가 되겠죠. 하이 앵글. 자, 두 피사체를 함께 볼까요?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뒤에 있는 1호 친구와 앞에 있는 2호 친구를 이렇게 같이 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 롱샷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앵글과 컨비네이션에서 이렇게 클로즈업 하이 앵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이 앵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 하이 앵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위에서 찍어 내리는 샷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항공샷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샷인데 대상의 궁금증을 조금 영상에서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그런 샷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이앵글 이해 가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는 이 하이앵글만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앞에 배웠던 패닝이라던가 그 다음에 틸트샷이라던가 그 다음에 페데스탈샷, 자 그리고 여러가지 샷들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자 클로즈업 샷, 그리고 미디움 샷, 바스트 샷이죠. 그 다음에 니샷도 한번 찍어 보고요. 이렇게 하이 앵글에서 그 다음에 롱샷도 한번 찍어 보고요. 여러가지 샷에서 여러가지 무빙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컨비네이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각 한 앵글에서 각각의 샷들을 연습을 해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샷들에서 또 각각의 무빙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펜 레프트, 펜 라이트, 그 다음에 틸트 다운, 틸트 업, 그 다음에 페데스탈 다운, 페데스탈 업. 자, 요렇게 무빙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줌 인, 줌 아웃 또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샷들과 앵글, 무빙들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이런 촬영법들이 탄생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쭉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샷. 자, 아이레벨 앵글.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표준적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레벨 앵글 읽어볼게요. 인물 등 대상을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도로 피사체를 사실 그대로 보여줄 때 사용한다. 자, 여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커플이 있는데 이 연인들 중에서 이 여성분이 지금 짓고 있는 표정들과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눈높이와 나의 눈높이, 이 촬영자의 눈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대상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사체를 사실 그대로 보여줄 때 사용한다고 많이 했었고요. 이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롱샷이나 뭐 익스트림 롱샷으로 표현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듯이 바스트 샷 혹은 클로즈업 샷 혹은 미디움 샷까지 사용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다 이제 메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계는 실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마 계속 실습을 하고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지겨울만큼 들어서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하고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레벨 앵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리면, 자, 가로선, 세로선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휴대폰을 가로로 들고 있죠. 그래서 이 가로 들고 있는 이 가로선의 윗선에 이 피사체에 눈이 오게 하면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자, 아래에서도 맞출 수 있겠지만, 자, 이 피사체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마주보게끔 해서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라 딱 정면에서 보게끔 해서 이 위에 있는 가로선에 맞추게 되면, 자, 아이레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되었나요? 자, 이 아이레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으로 펜 레프트 그리고 펜 라이트, 자, 그리고 틸트 다운, 그리고 틸트 업, 자,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런 미디움 샷과 바스트 샷, 그리고 클로즈업 샷.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줌 인, 줌 아웃,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로우 앵글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로우 앵글, 대상을 아래에서 바라본 각도로 운동감을 높여 같은 동작을 더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요. 로우 앵글과 사실 뒤에 배울 사각 앵글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긴장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작을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운동감을 높이는 것도 맞고요. 어떠한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짱구 아시나요? 짱구? 짱구에서 그 주인공인 짱구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짱구가 자전거를 엄청 페달을 열심히 밟고 빠른 속도를 표현할 때는 아래에서 짱구 볼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겁쟁이 페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페달에서도 높은 곳을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아래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우 앵글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로우 앵글, 이런 앵글들 본 적 있나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앵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박샷이라고 하죠. 아래에서 이렇게 찍는 경우. 자, 아까 전에 배웠던 하이 앵글 경우에는 선생님 세대에서는 얼짱각도라고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로우 앵글을 또다시 우리가 조금 배워보면, 어때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앵글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상이 좀 역동적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저 뒤에 서 있는 2호 친구 보이나요? 1호 친구? 보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옆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이렇게 동상들이 크게 서 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로우 앵글, 여기서 틸트 업. 자,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패닝보다는 이렇게 틸트샷이나 여기서 줌아웃 샷 같은 경우, 줌아웃 무빙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때요? 로우 앵글 이해가나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하면 얼박샷이 되죠. 자, 로우 앵글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틸트와 펜, 페데스탈, 그 다음에 뭐 클로즈업, 그 다음에 바스트, 그 다음에 미디움, 니, 롱샷, 익스트림 롱샷도 다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보고 이 샷은 어울리지 않는구나, 혹은 이 무빙은 여기서 사용 안 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좋고 나쁨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사각 앵글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읽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치과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치과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고 없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도 현재 턱이 많이 안 좋아서 치과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그 치과 침대에 누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명을 들고 점점 다가올 때 어때요? 긴장감이 있죠. 선생님은 가끔 목숨의 위협도 느낀답니다. 자, 그래서 사각 앵글, 선생님이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진 않으시죠. 항상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바라보시기 때문에 카메라를 비스듬히 기울인 각도로 영상의 긴장감 그리고 임박한 변동을 암시한다. 아주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이 치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긴장감, 아주 긴장되죠.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임박한 변동을 암시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이제 다른 예제를 좀 많이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 분들이 이렇게 주인공이나 혹은 조연들을 이렇게 제압해 놓고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바라보면서 보죠. 자,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이 엄청 들겠죠.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의 해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야 라는 상황도 암시하게 되죠. 자, 사각 앵글도 여러분 함께 저희 건담 친구와 볼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건담 친구가 조금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어디서 무언가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선생님은 만약에 이 장면을 쓰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기획할 때 이 건담 애니메이션을 선생님이 찍는다 생각하고, 자, 우주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주인공인 이 건담이 나한테 다가와요. 막 나는 이제 막 여러 가지 화기를 맞아서 총기에 지금 부상을 입어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일어나 하면서. 어때요? 아주 급박한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볼 때 저럴 시간이 어디 있노? 저러다가 총 맞으면 어떻게, 혹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긴장감이 들고 막 이 화면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상태고 내 심리는 막 불안해요. 막 이렇게 엄청 아주 불안해. 그래서 짐벌 같은 경우로 막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손만 잡으면 어떠한 해결감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변동사항들을 암시하고 임박해 왔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혹은 인트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타이포그래피나 뭐 테니스 혹은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뮤직뱅크에서도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줌인됐다가 줌아웃 되면서 이렇게 가지고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미디움 샷을, 바스트 샷을 찍을 때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변칙적이고 역동적이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좀 뮤직뱅크 같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사각 앵글이라고 하고요. 오빌리크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들? 같이 실습해 봤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앵글은 요렇게까지만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앵글들, 너무 다양한 앵글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앵글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숙달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저희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이런 앵글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함께 해보고 촬영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글, 자, 앵글. 자, 앵글은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말해서, 자,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예를 들어 드렸죠? 자, 하이 앵글에서는 자,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시각. 하이 앵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샷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세대에서는 얼짱각도라고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었죠, 여러분들? 자, 아이레벨 앵글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아이레벨 앵글은 뭐였죠? 자, 인물을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인물을 혹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여러분들? 로우 앵글이 있었습니다. 자, 로우 앵글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자,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아역 배우 있죠? 아역 배우가 성인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역 배우, 즉 어린이가 성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얼박샷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배웠나요, 여러분들? 자, 사각 앵글이라고 배웠죠. 사각 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대각 앵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대각 앵글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화면 자, 시각이 대각에서 보여진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샷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뮤직뱅크. 자, 뮤직뱅크에서 아주 역동적인 장면들, 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유의 댄스 곡들이나 혹은 뭐 레드벨벳, 뭐 오마이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무대 공연에서 많이들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샷들이 어떤 샷이 있을까요? 하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그리고 바스트 샷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빙에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사용될까요? 틸트를 선생님 같으면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컨비네이션 해봐서 알아보시고, 자, 아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바스트 샷, 그리고 미디엄 샷. 자, 이거 보기가 좀 그런가요? 좀 띄워볼까요? 바스트 샷, 미디엄 샷, 그리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클로즈업 샷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빙 같은 경우에는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는
펜, 그리고 틸트 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롱샷 아니면 니샷. 자, 롱샷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로우 앵글에서는 대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배경에서 아주 큰 피사체를 사용할 때 또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롱샷, 니샷,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샷 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선생님이 반지의 제왕을 설명드렸었죠. 그 반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보여지는 큰 동상들을 아래에서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로우 앵글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틸트 혹은 페데스탈 샷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클로즈업 샷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뮤직뱅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각으로 쭉 들어갈 때 클로즈업 샷, 뭐 여러 가지 다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바스트 샷, 미디엄 샷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빙은 주로 줌 인, 줌 아웃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 앵글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따로 떼서 보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선생님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앵글들과 샷 그리고 무빙들을 조합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숙제.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촬영법, 여기서는 뭐 샷, 앵글, 무빙, 그다음에 구도, 그리고 노출의 3요소, 자를 이용해서 자, 촬영 소스를 만들어 오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 촬영 소스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배울 다음 이제 중급반에서 배울 편집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는 멸치 그리고 퀵이라는 어플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멸치나 그리고 블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편집할 어플 블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들을 올려서 인트로 그리고 아우트로를 직접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만 이렇게 자료로만 채널 아트를 만드는 걸 설명드렸는데 채널 아트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한차 시가 남게 되죠. 그 한차 시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요약본을 함께 선생님과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정리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과 촬영법에 대한 수업은 자, 오늘까지가 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영상도 만들어 보는 그런 간단하게나마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